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까지 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닌 시술인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착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착상 실패의 원인은 배아 자체에 있습니다. 제 전 영상 보시면 난자의 질적인 면이 좋지 않았을 때 비록 성숙 난자라고 해도 수정 후 분열 과정이 어느 정도 좋았다고 해도 자궁내강에서 착상까지 가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궁 요인입니다. 자궁내강에 착상하는 곳에 유착이 발생해서 배아의 착상 및 성장을 방해하거나 초음파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폴립들이 마치 자갈밭처럼 내강에 깔려 있으면 착상할 공간이 없어 임신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궁내막에 병원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에 실패한 경우는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서 해부학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내막 생검물에서 배양 검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병원균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질환은 감염에 의한 염증입니다. 즉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내강의 미세 환경 조화가 깨지면서 임신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감염으로 인해 염증 매개 물질 백혈구 등이 자궁 내강에 모이게 되는데 원래 자궁 내강은 약간 면역 억제 환경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배아를 인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환경인데 염증 때문에 모인 면역 물질로 인해서 이런 관대한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의 혈관 발달에 문제를 일으켜서 내강의 혈관 밀도에 변화를 주고 미세혈관의 혈전증을 만들어 착상하려는 배아에게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자궁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배아가 내막의 착상 부위에 잘 달라붙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행하게도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정출혈이나 성교통, 하복부 불편감, 그리고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 자궁 내막염은 진단이 가능한 특징적인 어떤 형태가 초음파상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자궁 내막 생검을 하거나 만성 골반통, 난임 등으로 내막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장 확실한 진단은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막을 떼내서 배양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 생검을 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기구로 내막을 채취한 후 배양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뛰어난 조직의 병리학적 검사를 해서 형질 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면 진단이 성립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세포가 바로 형질 세포, 즉 플라즈마 세포인데요. 건강한 자궁 내막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이 그림처럼 만성 자궁 내막염이 있는 분들에게 CD139 염색법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플라즈마 세포가 관찰됩니다. 우리가 여러 검사를 했는데 딱히 원인이 없는 원인 불명의 난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궁 내막 배양 검사를 했더니 40에서 55%의 여성에게서 만성 자궁 내막염이 발견되었고 반복 착상 실패 환자의 14에서 57%, 습관성 유산 환자의 42에서 55%의 만성 자궁 내막염이 진단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성 자궁 내막염으로 인해 손상된 자궁 내막을 재건해서 정상화하면 당연히 임신율도 올라가고 임신 자체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에서 발표한 균들을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숫자는 왼쪽에 특정 균들이 발견된 환자 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람 염색이라는 염색법으로 음성 소견을 보이는 균들이 주로 많이 발견됩니다. 칸디다나 유레플라스마 같은 균들은 질염균 검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종류로 자궁 내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균주는 스트랩토카커스이고 27.9%, 그 다음으로는 엔테로카커스 피칼리스와 우리가 대장균으로 잘 알고 있는 이콜라이 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막 배양 검사상 유레아 플라스마균 양성이면 질부 검사에서도 대부분 같은 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레아 플라스마 감염이 질염균 검사에서 확인되면 만성 자궁 내막염에 준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양 검사에서 락토바실루스라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균인데 네, 맞습니다.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주로 배양되면 그 내막은 아주 건강하고 임신에 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박테리아나 그 밖에 임신을 방해하는 여러 원충류, 바이러스 등이 번식할 수 없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만성 자궁 내막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진행 임신율과 정상 출산율이 시험관하기 시술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료는 각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항생제를 맞춤 처방을 하게 되고, 요즘은 경구 투여를 하면서 동시에 자궁 내강에 항생제를 뿌려주는 내강 항생제 수액 도포라는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가느다란 생검 도구를 놓고 음압을 걸어서 조직의 일부를 빨아내는 방식으로 조직 검사를 합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취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 하면서 얻은 조직을 조직 검사와 배양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원인 불명이 아닌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 등의 경우에 깜빡하면 잊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만성 자궁 내막염의 진단, 치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다니는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보면 아주 자세히, 그리고 꼭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교과서적으로도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